네, 김민하의 코너킥. 오늘은 선거와 정치 공작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자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분, 이분이 여권의 공작설을 제기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선거 때마다 정치 공작 얘기가 안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선거든지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 그리고 서로 이제 과열되는 어떤 서로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이 공격을 받게 되는 사람이 역공을 펼 때 많이 쓰는 논리가 이것은 공작 정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여당 후보면은 그 야당 후보와 연결된 예를 들면 무슨 검찰이라든가 뭐 기득권 세력이 나를 음해하고 뭐 공작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야당 후보면은 정권과 손을 잡은 뭐 이런 상대 후보가 우리를 뭐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공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대개는 주장으로 끝나고 그냥 뭐 선거가 끝나면 모두의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일회성의 주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위 흐지부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런 거냐 뭐 이거 네. 뭐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뭐 확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주장만 하고 뭐 기억에서 잊혀지는 흐지부지라고 말씀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건 실제로 과거에 공작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큰 공작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가령 이제 1987년 대선 당시에 이제 칼기 폭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2019년에 외교부가 비밀 해제된 문서를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안기부 관련 문서가 나오는데 네. 무지개 공작 이렇게 표현된 어떤 계획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이름 자체도 공작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허. 무지개 공작인데 왜 무지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결국은 이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안기부의 당시의 시도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987년 11월 29일에 미얀마 상공에서 대한항공기가 폭파가 됐죠. 예. 그리고 이틀 만에 대남 공작원인 김현희가 바레인에서 체포가 되는데 네. 이게 또 이 김현희 씨가 선거를 하루 앞둔 12월 15일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로 입국을 합니다. 극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장면이 TV에다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선거 당일이었던 16일에는 당연히 신문 일면은 다 이 얘기로 도배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기부의 공작의 어떤 결과였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폭발을 시킨 거는 김현희 씨인데 네. 이 사람이 선거 직전에 이렇게 급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송환되고 그게 이제 언론을 타고 이런 과정에는 이제 안기부가 개입을 했다는 게 문서의 내용이고 네. 이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안보 의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을 막 극대화해서 네. 당시에 이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한 이런 어떤 투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공작의 실체인 겁니다. 그 이후에도 뭐 북풍, 총풍, 뭐 북한과 관련된 공작들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심지어 영화까지도 이러한 북한과 관련된 공작을 다룬 영화가 나왔었죠. 그렇죠. 이건 이름이 아예 이제 영화 공작입니다. 아, 네. 제목도 공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작을 다룬 영화고 제목도 네. 공작이다. 근데 이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안기부가 주도한 북풍 공작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이해창 후보가 아무튼 보수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 여당이 유리한 어떤 이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북한에 이제 접촉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당 후보의 유리한 점을 위해서 이제 접촉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일종의 이 접촉을 한 다음에 무력 시위를 사실상 이제 요청을 했다. 이 안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걸 이제 야당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막 커져가지고 결국 이 총풍 사건이 역풍이 돼가지고 이 오히려 이제 당시 여당 후보 이해창 후보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됐고 이게 또 하나의 낙선의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네.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당시에 이 공작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은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런 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공작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9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후보 측이 이렇게 북풍 공작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풍 맞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아들 병역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 이것이 또 반대로 야당의 공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해창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 비리로 군 면제를 받고 관련 증거를 이제 파기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의혹의 중심에는 군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대업 씨가 이 병역 비리로 군 면제 받고 그 증거 파기했다. 이 진술이 담긴 테이프를 또 당시에 증거로 제시를 해서 이게 상당히 화제였거든요. 예. 근데 검찰 수사에서 이 테이프는 이제 위조로 이제 밝혀졌죠.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대법원 재판에서 김대업 씨는
1년 10개월 징역형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공작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아하. 그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여당하고 그 지지자들이 김대호 씨의 주장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런 선거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 지금의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아하. 아 이거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가 야당 후보였고 민주당 여당 측에서 김대엽의 폭로를 이용을 한 측면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녀 문제로 의혹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이 고용정보원 채용 비리 의혹 이런 것들에 이제 휩싸여 가지고 당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의혹 뭐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예. 문제가 된 건 이제 국민의당 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지금의 국민의당과는 다른 국민의당이지만 어쨌든 당시 국민의당이 예.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한 일이 이후에 문제가 됐죠. 이 당시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함께 대학원을 다녔던 동료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녹음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이 문준용 씨가 이렇게 말했더라라고 이 동료가 증언을 하는 내용이 아하. 들어있거든요. 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취업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동료가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봐라 이거 취업 어떤 비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국민의당이 주장을 했던 건데 네. 그런데 결국 이 녹음 파일은 조작이 된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랬죠. 관계자들이 잡혀가서 재판받고 처벌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지금 소개해 주신 정말 어마무시한 이 공작들, 선거 때마다 드러났던 공작들과 비교하자면 이번에 이동훈 전 위원이 주장한 공작 스케일이 좀 작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골프채를 뭐 얼마를 받았다. 뭐 이걸로 시작한 얘기인데 이 지금 쭉 말씀드린 뭐 북한 나오고 이제 뭐 후보의 구체적인 어떤 자녀 무법 취업 비리가 나오고 병역 비리가 나오고 이런 것하고는 이런 것과 네. 비교하면 상당히 스케일이 조그만 그러한 이제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더더욱 좀 왜 이게 이제 공작 정치라는 건지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네. 더군다나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은 배우자라든지 장모라든지 뭐 이분들이 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왜 가짜 수산업자가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되느냐 아하. 이게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많은 분들도 사실 이 주장이 왜 나오는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음흠. 뭐 근거가 없군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 의혹이 근거가 있는 거라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밝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빨리 그 내용을 밝히든지 아니면 잘못된 얘기였다면 네. 그만 얘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자작곡 노래 완전히 장안의 화제였고 대히트였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러리라 예상되는데요. 준비하셨죠? 네, 제가 시사평론가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늘은 그 세계적 뮤지션 표창 3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네. 로비를 시도했으나 아하. 공작 정치에 걸려든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네. 돈 많은 그분과 골프장 갔어요. 골프장 이름도 마음에 쏙 들어요. 잘 될 것 같아 두근거려요. 신나게 몸을 풀며 홀인원을 노리죠. 하지만 그분 가방에 선명한 안기부 마크, 골프 가방에 선명한 국정원 마크, 그분 가방엔 안기부 마크, 내 마음엔 표창원 마크, 그분 가방엔 선명한 안기부 마크. 와. 근데 가사는 지난주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